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 10번째 이야기. 몇 해가 흘렀다. 계절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동물들의 짧은 생은 작별을 고했다. 클로버, 벤저민, 까마귀 모지스, 그리고 몇몇 돼지들을 빼고는 반란 전의 시간을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 뮤리얼은 죽었다. 블루벨, 제시, 핀처도 세상을 떠났다. 반란 전 주인이었던 존스도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스노우볼은 잊혀졌다. 복서 역시 그를 알던 몇몇 동물 말고는 기억하는 이가 없었다. 클로버는 이제 관절이 뻣뻣하고 눈에 눈곱이 많이 끼는 늙고 뚱뚱한 앞말이었다. 은퇴할 때가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동물 농장에서 실제로 은퇴한 동물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은퇴할 때가 벌써 2년이나 지났지만 동물 농장에서 실제로 은퇴한 동물은 단 한 마리도 없었다. 은퇴한 동물들을 위해 목초지 한 구석을 남겨놓겠다는 이야기는 벌써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나폴레옹은 150kg이 넘는 다 자란 수퇴지가 되어 있었다. 스킬러는 살이 너무 쪄 눈까지 덮어버리는 통에 거의 앞을 못 보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벤저민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거의 없었다. 굳이 달라진 점을 찾자면 코와 주둥이, 주위 털이 좀 더 허옇게 샜다는 것과 복서가 죽은 뒤로 더 지르퉁하고 무뚝뚝해졌다는 정도였다.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농장에서 동물들의 수가 꽤 늘어나 있었다. 많은 동물들에게 반란은 그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련한 전설일 뿐이었다. 게다가 다른 농장에서 팔려온 동물들은 이곳에 오기 전까지 반란의 반자도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농장에는 이제 클로버 말고도 말이 3마리나 더 있었다. 3마리 모두 크고 번듯하게 자란 말들로 부지런하고 좋은 동료이긴 했지만 머리는 멍청하기 짝이 없었다. 3마리 중 누구도 알파벳을 B 이상 외우지 못했다. 그들은 반란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동물주의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주면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특히 어미처럼 우러러마지 않는 클로버가 하는 말이라면 한치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늘 의심스러웠다. 농장은 이제 훨씬 번창해 있었고 더욱 체계적 관리가 되었다. 크기도 필킹턴에서 사들인 돛대기의 땅만큼 더 커져 있었다. 풍채 역시 마침내 성공적으로 완공되었다. 또 전용 탈곡기와 건초 운반기를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로 여러 채 새로 지었다. 휜퍼는 이제 이륜마차를 사서 몰고 다닐 정도로 형편이 좋아졌다. 한편 풍차는 발전용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곡물을 빻는 데는 그만이어서 농장에 짭짤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동물들은 풍차 하나를 더 짓기 위해 뼈 빠지기 일했다. 2번째 풍차가 완성되면 거기에는 정말로 발전기를 설치할 거라고 했다. 그러나 언젠가 스노우볼이 동물들에게 이야기했던 전등과 냉온수 시설을 갖춘 축사, 주 3일 노동과 같은 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그런 생각은 동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비난한 탓이었다. 나폴레옹의 생각에 따르면 참된 행복이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었다. 농장은 나날이 풍요로워지는데 동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다. 물론 개들과 돼지들은 예외였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진 것도 아마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 방식대로 하기는 했다. 스킬러는 농장을 감독하고 운영하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며 그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지칠 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은 너무 무식해서 대부분의 일을 이해조차 하지 못할 거라고 했다.
스킬러는 서류철, 보고서, 회의록, 비망록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작업을 하느라 돼지들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아느냐고 했다. 그 작업은 큼직한 종이에 글씨를 빽빽히 써넣어야 하는 일인데 완성이 되면 바로 난로에 던져 불에 태운다고 했다. 스킬러는 그 일이 농장의 복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그러나 말만 번지르르 했지 개든 돼지든 자신들이 먹을 식량을 스스로 일해서 생산하는 경우는 절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수가 너무 많았고 식욕은 어찌나 왕성하던지 먹어도 너무들 먹어댔다. 다른 동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적어도 그들이 아는 한은 그랬다. 늘 배가 고팠고 지푸라기 위에서 잠을 잤으며 웅덩이 물을 마시고 들판에서 일했다. 겨울이 되면 추위로 고생했고 여름에는 파리들 때문에 괴로웠다. 가끔 나이 든 동물들은 존스를 쫓아낸 직후, 즉 반란 초기의 사정이 지금보다 나았는지 아닌지를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를 않았다. 지금의 형편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스킬러가 읽어주는 통계 자료밖에 없었다. 스킬러의 수치는 언제나 모든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했다. 동물들에게 이것은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였다. 동물들은 어차피 이런 문제를 오래 생각하고 있을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늙은 벤저민만은 자신이 살아온 긴 생애를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옛날이라고 더 좋았던 것도 더 나빴던 것도 없고 앞으로도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것이 없다고 장담했다. 굶주림과 고난, 그리고 실망이야말로 절대 변하지 않는 삶의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결코 희망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니, 희망을 저버리기는커녕 자신들이 동물 농장의 일원이라는 영예와 특권 의식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동물 농장은 여전히 그 지역 전체에서, 아니 온 영국을 통틀어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는 유일한 농장이었다. 이것은 농장의 가장 어린 새끼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팔려와 새 식구가 된 동물이든 그야말로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모든 동물들이 끊임없이 경이로워하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축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초록색 깃발이 깃대 높이 펄럭이는 모습을 보노라면 동물들의 가슴은 한없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다. 그리고 대화는 언제나 존스를 쫓아내고 7계명을 만들고 위대한 전투에서 농장에 쳐들어온 인간들을 물리쳤던 영웅적인 옛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동물들은 과거에 품었던 꿈,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메이저 영감이 예언했던 영국의 푸른 들판에서 인간의 발자국을 지워낸 뒤 세워질 동물공화국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지니고 살았다. 언젠가는 그날이 오리라. 비록 당장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라. 영국의 동물들도 어쩌면 여기저기에서 몰래 흥얼거려지고 있는지 몰랐다. 감히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는 못했지만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삶은 고되고 희망했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다른 동물들과 자기들은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것은 포악한 인간들을 먹여 살리느라 그런 것이 아니었고 아무리 일이 고되어도 그것은 적어도 자신을 살리는 노동이었다. 그들 가운데 두 다리로 걷는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다른 누구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든 동물은 평등했다. 어느 초여름날 스킬러가 양들을 불러 모으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스킬러는 양들을 어린 자작나무가 제멋대로 자라고 있는 농장 끄트머리 황무지로 데려갔다.
양들은 거기에서 스킬러의 감독을 받으며 온종일 자작나무 잎을 뜯어먹었다. 저녁이 되자 스킬러는 날씨가 따뜻하다며 양들을 그곳에 남겨둔 채 혼자 본체로 돌아왔다. 양들은 꼬박 일주일을 그곳에서 지냈고 그동안 다른 동물들은 양들의 코빼기도 보지 못했다. 스킬러는 날마다 대부분의 시간을 양들과 함께 보냈다. 양들에게 새로운 노래를 가르치는 중인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일은 양들이 농장에서 돌아온 직후에 일어났다. 어느 상쾌한 저녁, 동물들이 하루 일을 마치고 축사로 돌아오는데 앞마당에서 갑자기 겁에 잔뜩 질린 말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물들은 너무 놀라 제자리에 우뚝 섰다. 틀림없이 클로버의 목소리였다. 그때 클로버가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동물들은 앞마당으로 우르르 뛰어갔다. 클로버가 본 광경이 동물들 눈에도 들어왔다. 돼지가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스킬러였다. 그 큰 몸집을 서서 지탱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듯 조금 어설펐지만 스킬러는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잡으며 앞마당을 걸어다녔다. 잠시 뒤 본체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돼지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모두들 뒷다리로 걷고 있었다. 유난히 잘 걷는 돼지들도 있었지만 한두 마리는 지팡이가 필요해 보일 정도로 걸음이 아주 불안했다. 그러나 모두들 성공적으로 앞마당을 한 바퀴 빙 돌았다. 그 순간 개들이 사납게 짖고 검은 수탉이 날카롭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침내 나폴레옹이 나타났다. 나폴레옹은 위풍당당하게 몸을 꼿꼿이 세운 채 거만한 태도로 주위를 빙 훑었다. 그의 주위에서는 개들이 껑충껑충 뛰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었다.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앞마당에 흘렀다. 자지러지게 놀란 동물들은 공포에 떨며 한쪽 귀퉁이에 모여서서 돼지들이 긴 행렬을 이룬 채 앞마당을 천천히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것만 같았다. 얼마나 충격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동물들은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따지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개들이 아무리 무서워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떤 일에도 불평하지 않고 절대 비판하지 않는 습관에 아무리 길들여졌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양들이 무슨 신호라도 받은 듯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내 발은 좋고 두 발은 더 좋다. 양들의 아우성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5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양들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을 때에는 돼지들이 본체로 들어간 뒤였기에 항의할 기회도 사라졌다. 벤저민은 누군가가 코로 자신의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느꼈다. 클로버였다. 클로버는 이제 나이가 들어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클로버는 별다른 말 없이 벤저민의 갈기를 살며시 끌어당겨 7계명이 적힌 큰 헛간으로 데려갔다. 둘은 1, 2분 동안 하얀 글씨가 쓰인 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벽은 시커먼 타르칠이 되어 있었다. 눈이 점점 더 안 보여. 클로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아직 젊어도 뭐라고 써있는지 읽지 못했겠지. 그런데 벽이 왠지 예전이랑 달라진 것 같은데. 7계명은 옛날 그대로야, 벤저민? 이번만은 벤저민도 자신의 원칙을 깨트리기로 했다. 벤저민은 벽에 적힌 글을 클로버에게 읽어주었다. 벽에는 이제 단 하나의 계명만 남아있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다음 날부터 작업을 감독하는 돼지들이 모두 앞발에 채찍을 들고 있어도 전혀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돼지들이 라디오를 사고 전화를 설치하고
존 브리나, 팁비츠, 데일리 미러 같은 잡지와 신문을 구독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나폴레옹이 파이프를 입에 문 채 본체 마당을 거니는 모습을 봐도 돼지들이 옷장에서 존스의 옷을 꺼내 입어도 나폴레옹이 검은 저고리에 사냥용 반바지를 입고 가죽 각반을 차고 나타나도 그가 가장 아끼는 암퇴지가 존스 부인이 일요일마다 입던 물결 무늬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이륜마차 여러 대가 동물농장에 나타났다. 농장을 둘러보기 위해 초대된 이웃농장 주민들이었다. 농장 구석구석이 그들에게 공개되었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특히 풍차를 보고는 감탄사를 늘어놓았다. 동물들은 마침 수무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 눈길조차 들지 않고 밭만 보며 열심히 일했는데 돼지들과 인간 손님들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요란한 웃음소리와 떠나갈 듯한 노랫소리가 본체에서 울려 퍼졌다. 동물들과 인간들의 목소리가 마구 뒤섞여 들려오자 동물들은 갑자기 호기심이 들었다. 동물들과 인간들이 처음으로 동등한 자격으로 만난 자리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동물들은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죽여가며 본체 정원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대문 앞까지 오자 두려움이 발길을 붙잡았지만 클로버가 앞으로 나서며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동물들은 발끝으로 조용조용 걸어 본체까지 갔다. 키가 큰 동물들은 식당 창문으로 안을 엿보기 시작했다. 농장주 6명과 중요한 돼지들 6마리가 기다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나폴레옹은 식탁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돼지들은 의자에 앉는 것에 익숙한 듯 아주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건배를 위해 카드놀이를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커다란 술병이 돌고 돌았고 잔은 계속 맥주로 채워졌다. 동물들이 놀란 얼굴로 집안을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폭스우드 농장의 필킹턴이 술잔을 들고 일어서더니 모두에게 건배 제의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몇 마디 해야 할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쌓여왔던 불신과 오해가 마침내 풀려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한때 이곳에 사는 인간들 중에는 존경해 마지 않는 이곳 동물농장의 주인분들을 글쎄 꼭 적대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불신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불행한 사건들도 덜어 있었고 얼토당토 않는 오해도 퍼져 있었습니다. 돼지들이 주인이 되어 운영하는 농장이라니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느껴졌고 이웃한 농장들에게 자칫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너무나 많은 농장주들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농장에는 방종과 무질서가 넘쳐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키우는 동물들이, 아니 더 나아가 저희가 부리는 일꾼들까지도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은 이제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제 친구들은 동물농장의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을 똑똑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현대적인 농장 운영 방법과 이 세상 모든 농장주들이 보고 배워야 할 규율과 질서였습니다. 제가 감히 동물농장의 하층 동물들은 이 지역의 그 어떤 동물들보다 일은 더 많이 하면서 밥은 더 적게 먹고 있다고 말하더라도 틀린 주장은 아닐 겁니다. 저를 비롯해 오늘 이곳에 함께 온 제 동료들은 이곳에서 배운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 농장에도 즉시 도입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농장과 이웃 농장들 사이에 만들어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우호적인 감정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제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돼지와 인간은 지금까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의 충돌을 빚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투쟁하는 상대도 겪는 어려움도 같습니다. 사실 노동의 문제는 어디에서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필킹턴은 미리 신경 써서 준비한 재치 있는 말을 꺼내 모인 이들을 웃기려고 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생각하자 자기가 먼저 웃음이 터져서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필킹턴은 여러 겹으로 접힌 턱이 보라색이 되도록 한참을 컥컥거린 뒤에야 하려던 말을 간신히 했다. 여러분에게 만날 지질이 볶고 싸워야 하는 하층 동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층 계급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 기막힌 명언에 식탁 앞에 둘러앉아 있던 돼지들과 인간들은 집이 떠나가라 웃어댔다. 필킹턴은 적은 배급량과 긴 노동시간, 그리고 농장에 흐르는 순종적 분위기 등 자기가 본 것들을 다시 한번 축하했다. 그러고는 마침내 모두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술잔을 가득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자, 신사 여러분! 필킹턴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동물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다같이 건배! 열광적인 박수와 발 구르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폴레옹은 어찌나 기쁘고 흡족하던지 술을 마시기 전 필킹턴과 직접 잔을 부딪히기 위해 식탁을 빙 돌아 필킹턴에게 다가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박수 소리가 가라앉자 자리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서 있던 나폴레옹은 자기도 몇 마디 하고 싶다고 했다. 나폴레옹의 연설은 늘 그랬듯 이번에도 간단했다. 여러분, 저 역시 오해의 시기가 끝나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랜 세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저희는 그 헛소문이 나쁜 마음을 품은 어떤 적들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그 소문에 의하면 저와 제 동료들의 세계관이 파괴적이고 심지어 혁명적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이웃 농장의 동물들한테 바람을 넣어 반란을 부추긴다고 덮어씌우는 거지요. 하지만 그 소문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예나 지금이나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면서 정상적인 사업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현재 이 농장은 영광스럽게도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협동 기업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권리 증서 역시 제가 보관만 하고 있을 뿐 모든 돼지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품었던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의 신뢰를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최근 관습으로 여겨지던 규정 중 몇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장의 동물들은 서로를 동물이라고 부르는 좀 우스운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앞으로 없앨 것입니다. 또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요일 아침마다 마당 기둥에 박아놓은 수퇴지 두개골 앞을 행진하는 아주 이상한 관습도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없앨 것입니다. 두개골은 이미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농장에 오셨을 때 개양대에서 펄럭이던 초록색 깃발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그려져 있던 흰색 발굽과 뿔 그림이 사라진 것도 알아차리셨겠지요. 이제부터 저희 농장의 깃발은 그저 초록색입니다. 조금 전 우리 필킹턴 씨의 참으로 우정 어린 연설을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연설이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필킹턴 씨는 연설 내내 동물농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물론 필킹턴 씨는 당연히 모르실 테지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발표하는 사실이니까요.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장원농장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원래 이름이었던 장원농장이 이 농장에 걸맞는 유일한 이름이니까요. 신사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건배를 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술잔을 가득 채워주십시오. 자, 신사 여러분, 장원농장의 번영을 위하여! 아까와 같은 열렬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술잔은 말끔히 비워졌다. 그러나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동물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돼지들의 얼굴이 어떻게 된 거지? 뭔가 좀 달라졌는데 대체 뭐가 변한 거지? 늙은 클로버의 침침한 눈이 돼지들의 얼굴을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어떤 돼지는 턱이 5겹으로 접혀 있었고 어떤 돼지는 4겹, 또 다른 돼지는 3겹으로 접혀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분명 흐물흐물 녹는 듯 하면서 변하고 있는 뭔가가 더 있었다. 도대체 뭘까? 박수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자 그들은 다시 카드를 집어 아까 하던 카드놀이를 계속했다. 동물들은 정원을 묵묵히 빠져나왔다. 채 20m나 갔을까? 동물들은 우뚝 멈춰섰다. 본체에서 갑자기 요란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동물들은 재빨리 본체로 달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식탁을 내리치고 불신의 눈빛으로 상대를 노려보고 입에 거품을 물고 발뺌을 했다. 싸움의 원인은 나폴레옹과 필킹턴이 동시에 스페이드 에이스 카드를 내놓았기 때문인 듯 했다. 성난 12개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고함을 퍼붓고 있었는데 죄다 비슷한 소리였다. 그제야 돼지들의 얼굴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다.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를 보다가 인간으로, 인간을 보다가 돼지로, 그리고 다시 돼지에서 인간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알 길이 없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